2020학년도 숙명여대 정시 원서 접수는 역시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실기고사의 경우는 이제 체육교육과는 1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고요. 무용학과는 1월 6일, 음악대학은 1월 7일부터 9일까지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또 미술대학의 경우에는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기시험이 실시되니까요. 내가 예체능 계열 학생은 실기고사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혼란 없으시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가 1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기고사까지 다 치르고 나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월 23일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나서 등록이 2월 5일부터 7일까지 양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또 추가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정시는요, 수능 100%로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계 구분 없이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기고사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그 수능의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군에서 선발하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 뭐 체육교육과를 예를 들면 수능 50% 그리고 면접이 10%의 실기가 40%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또 무용은 수능 40에 실기가 60, 피아노나 성악 계열은 실기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수능이 20%에 실기 80, 이렇게 실기고사의 비율도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그 비중이 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디자인 계열, 그러니까 시각 영상 디자인이라든지 산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 쪽은 수능 60에 실기가 40%, 또 회화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7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30에 실기 70,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이 들어가는 예체능 계열이 이제 체육교육과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냥 실기와 수능의 조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계열이나 인문 계열이나 수능에서 응시해야 되는 조합들은 사실은 타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나의 구분 없이 또는 탐구의 구분 없이 응시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를 지정해 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연계에서도 통계학이나 소프트웨어 융합, 의류학과는 그 반영, 응시해야 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과 인원의 70%는 수학 가형과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로 선발을 하고요. 또 30%는 수학 나형과 사과탐 중에 아무거나 봤었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통계학과가 인문 자연계 학생들을 같이 뽑는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그 비중은 자연계열 학생들을 더 많이 뽑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한 조금 덜 뽑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대 30 비율로. 컴퓨터 과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 모집 인원의 75%는 자연계열 응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25%는 인문계열 응시 기준을 가지고 또 선발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만약에 내가 인문계열인데 나는 자연계열 학과 쪽으로 가고 싶어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숙명여대 전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비중입니다. 그래서 50% 인원의 50%는 자연계, 50%는 인문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류학과는 자연계열이 30%, 그러니까 이 바뀌죠. 그러니까 의류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으로 70%, 자연계열 학생들로 30%를 모집하니까요.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나는 의류학과 쪽에 관심이 있어 라는 학생들은 수능 응시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연계열로 지원해도 역시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수학, 가형, 나형 둘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또 탐구에 대한 구분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사 역시 들어가고 대신에 체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영어 중에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만약에 내가 수학 성적이 이번에 좋지 않아. 국어랑 영어는 잘 봤어 라고 한다면 숙명여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할 때 국어와 영어의 조합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역시나 음악대학이나 회화, 미술대학 쪽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수학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단과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 수능에 응시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나에게 유리한 지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숙명여대 정시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경상대학을 제외한 인문계와 경상대학, 그러니까 인문계 쪽은 상경계열, 경상대학만 수학 반영 비중이 5%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5%, 수학이 25%, 또 영어 20%, 탐구 두 과목이 20% 반영 비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경상대학은 수학의 반영 비중이 5% 높아서 국어가 30%, 수학이 30%, 영어 20, 탐구 20. 이 비율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 자연계의 수학, 통계, 소프트웨어 융합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국어 25%, 수학 가형만 35%, 또 영어가 20%, 과탐이 20%의 반영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통계학과나 컴퓨터과학, 의료학과는 인문계형, 자연계형으로 나누어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보시면 이제 자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50%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계예요. 국어를 너무 못 본 거예요. 네. 작년에도 국어가 이제 불수능에 주된 역할을 했었던 이제 영역이 국어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요즘 수능에서는 비문학 지문, 독해 지문이 굉장히 길고 또 좀 난이도 높은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점수를 많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오답이 가장 높았었던 1부터 베스트 5 문항을 쭉 봤더니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비문학이었잖아요. 국어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면은 나 요번에 시험 봤는데 국어를 못 본 거예요. 자연계인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숙명여대 이런 쪽으로 내가 지원을 한다, 통계학과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어 대신 과탐을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내 성적에 맞게끔 유리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이 있는 학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학과는 자연계형의 수학 가만 50%고 영어 20%, 그 다음에 탐구나 국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인문계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지만 내가 국어를 못 봤어 라고 하는 경우에 사탐을 선택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통계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과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나 인문계나 국어는 똑같이 25% 들어가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나형 또는 자연계는 수학 가형, 이렇게 수학이 35%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학과도 역시나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가는데 수학이 25%, 국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35% 비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의료학과는 국어를 잘 봐야 되겠죠. 네, 의료학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국어 반영 비중이 높다. 자연계나 인문계나 똑같이 국어 반영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택 2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2개 영역이 각각 35%씩 반영이 돼요. 그리고 탐구가 30% 비중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무용과, 미술대학, 또 음악대학, 작곡과 등등은요, 수학 반영이 되지 않고 탐구 반영도 되지 않아요. 국어하고 영어의 조합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 반영 비율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술대학, 회화과를 제외한 미술대학은 국어 40에 영어 30, 그리고 탐구 30으로 들어가지만 음악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60에 영어 40, 작곡과는 국어 50에 영어 50, 이렇게 예체능 계열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반영 비중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능 100%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수탐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 가산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는 반영 비중이 정해지지만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체육교육과만 면접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수능 반영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반영할 때 영어가 이제 등급별 점수표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100점이 주어지고 2등급은 95점으로 5점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의 반영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는 전 모집단이 동일하게 3등급까지는 가산점 3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산점 보통 이제 한국사가 가산점으로 치면은 대학마다 그 가산점도 얼마를 더 주느냐가 다르잖아요. 근데 3점 정도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사에 대한 가산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3등급까지는 동일하게 3점, 그 다음에 4등급 이하부터는 2점, 6등급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가 이렇게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단과대마다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었죠. 지금 올해는 지난해보다 정시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36명 줄어서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이 697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2월 인원이 얼만큼 들어올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가군, 나군으로 운영을 하는데 가군 같은 경우에는 175명, 나군은 522명을 선발하게 되죠. 그래서 모집 인원이 올해 정시에서 이제 숙명여대 정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가 경영학과예요. 그래서 나군에서 선발하는 학과고 47명을 모집하고요. 나군에서는 경영학과 외에도 법학과라든지 영어 영문, 기초공학부 이런 쪽이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20명 이상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체능 계열에서는 이제 가군의 시각영상 디자인 쪽이 28명을 모집해서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는 예체능 계열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학과, 그러니까 올해의 정시 모집에서 지난해보다 인원수의 변화가 가장 많은 학과는 나군에서 응용물리학과예요. 그래서 응용물리학과가 지난해 22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인원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선발하고요. 또 인원을 늘린 학과도 있습니다. 올해에 이제 시각영상 디자인이 28명을 선발하는데요. 지난해는 22명을 모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 쪽도 올해 20명 모집을 하는데 지난해 15명 모집에 비해서는 정원이 늘어난 것이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가 지난해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전체 77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77명이 2월 됐었고 그 중에 이제 12명이 관현악과로 2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죠. 그러니까는 보통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들은 보통 음대 쪽에서는 그런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지난해 숙명여대의 관현악과 같은 경우가 수시에서 12명이 2월 되면서 정시 선발이 좀 늘어났었던 경우고요. 또 법학이 8명, 글로벌 협력학과가 6명, 작곡과가 6명, 또 문헌정보가 5명 순으로 2월 인원들이 발생을 했었던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2월 전체적으로 77명 정도 2월이 됐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랬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올해 지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정시에서의 충원율, 그러니까 정시 충원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지난해에 나군 일반 학생 전형에서의 전체 충원율이 43.4%였던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43.3%가 나군, 그러니까 나군에서의 추합률이 더 높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군 선발의 경우에는 21.3%가 충원이 돼서 사실 가군은 충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충원율이 높았었던 나군 선발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었던 학과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수학과를 볼 수 있는데요. 수학과가 136.4%의 충원율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11명을 모집했는데 15명이 추가 합격된 인원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후로도 이제 추가 합격이 발생했었던 인문계 쪽에서는 경영학부가 73.1%, 비율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인원수로는 좀 높은 인원이 있었죠. 그래서 52명 모집에 38명이 취업이 돼서 모집 인원 대비로 따지면 인원수로는 좀 많았었던 그런 학과고, 또 화공생명공학부라든지 ICT 윤공학 이런 쪽이 보통 80%, 75%의 충원율을 보이면서 높은 충원율을 보였었던 학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그 정치외교학과도 사실 충원율 자체는 54.5%였었는데요. 모집 인원이 11명인데 6명 정도가 충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한 반 정도를 넘는 그런 인원이 추가 합격됐었던 학과들이 있다. 그래서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도 그런 모집 인원의 50% 이상이 추가 합격이 됐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가군, 이제 나군은 이렇고 가군은 가군 모집 단위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회화과라든지 한국학과, 서양학과 등등의 미술대학 계열에서 충원율이 57.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는 수시 2월도 그렇지만 정시에서도 추가 합격 인원이 미대 쪽에서 좀 많이 발생했다. 그만큼 중복 지원이 조금 많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각 7명 모집했는데 4명 정도가 추가 합격됐었던 결과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시각 영상도 50% 정도 추가 합격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는 15명 모집에서 5명이 충원이 되면서 20% 정도, 33% 정도의 충원율을 보였었다라고 보여지죠. 그 이후로는 뭐 관현악과, 첼로, 작곡, 환경디자인, 그래서 추가 합격이 발생했었던 그런 학과들의 순서를 보면은 서양학과가 가장 높았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2019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숙명여대의 경쟁률은요, 4.41대 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정시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올라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가 4.32대 1이었고 그 2019학년도가 4.41대 1이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지만 조금 소폭 상승해서 경쟁률이 조금 높아졌었고, 타 대학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경쟁률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군과 나군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은, 가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018학년도에 비해서 2019학년도가 조금 하락한 상황이었었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조금 상승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또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던,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일반 인문 자연 계열을 통틀어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던 학과는 통계학과였어요. 그래서 통계학과가 지금 5명 모집에 116명이 지원을 해서요, 전체 23.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지난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었던 학과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통계학과 이후에 가족자원 경영학과, 또 의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 이 순이었어요. 근데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2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숙명여대가 통계학과라든지 의류학과, 컴퓨터과학과가 인문자연계의 학생들을 나누어서 비율을 두고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체능 제외하고 최고 경쟁률 통계학과가 인문계열에서의 통계학과였어요. 인문계열에서의 통계학과. 그래서 인문계열에서의 통계학과가 지금 23.2대 1이었고, 가족자원 경영학과가 11.25대 1, 그 다음에 의류학과 중에서도 자연계열에서 지원한 의류학과,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9.33대 1, 그 다음이 이제 자연계열의 통계학과가 이제 그 다음 8.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또 컴퓨터과학과가 7대 1이었는데 이 경우도
경쟁률이 높았었던 거는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한 컴퓨터 과학, 이게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계열을 좀 교차했을 때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 경쟁률 외에도 지난해에 숙명여대에서 경쟁률이 그럼 낮았었던 학과,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었던 학과는 어디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나군에서 사회심리학과가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8명을 모집했는데 25명이 지원해서 3.1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군의 사회심리학과가 경쟁률이 낮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로는 이제 교육학부, 문화관광전공, 컴퓨터과학, 역사문화 쪽이 경쟁률이 낮았었던 학과들이고 대부분 이제 4대 1을 넘지 않는 3점대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었던 학과로 보여집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